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중학생 여자아이가 있다. 그녀의 이름은 후지 이츠키. 폭설이 가득 내린 오타루의 산을 이츠키는 장난스럽게 미끄러지듯 내려온다. 그러다 빙판 안에 꽁꽁 얹채 박제돼 있는 잠자리의 사체를 본다. 그제야 이츠키는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한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1995년작 러브레터는 일본 개봉 이후 4년이나 지난 1999년에야 한국 극장에 걸릴 수 있었다. 그 이전까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본 영화가 정식으로 상영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4년이 지난 뒤에 개봉했어도 이 작품의 존재감은 대단했다. 러브레터는 일본 실사 영화로는 이례적인 115만 명의 관객을 한국에서 동원했다. 화제성 측면에선 오히려 일본에서보다 더 큰 임팩트를 남겼고 오로지 러브레터만이 가질 수 있는 감성의 어떤 권위를 획득했다. 김종관 감독의 단편 영화 폴라로이드 작동법이나 2019년 개봉한 임대형 감독의 윤희에게를 보면 러브레터에 대한 애정은 물론 존경심까지 묻어난다. 이 영화가 이토록 많은 이들을 오랫동안 매료시키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눈 내린 오타루의 풍경을 아름답게 담아낸 영상,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음악, 1인 2역을 훌륭하게 연기한 나카야마 미호 등 눈에 보이는 장점만을 거론하기에도 손이 바쁘다. 그러나 러브레터의 진짜 매력은 역시 캐릭터에게서 비롯된다. 더 정확히는 그 캐릭터들이 담고 있는 각자의 속사정이야말로 이 영화의 진짜 매력이다. 영화를 다시 볼 때마다 새롭게 발견되는 각자의 비밀들은 작품의 깊이와 애틋함을 더하고 나아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게 만든다. 이야기의 시작은 동명이인이라는 해프닝에서 비롯된다. 한 학급에 후지 이츠키라는 한자까지 똑같은 동명이인이 배정된다. 성별이 다르기까지 해서 이들은 단숨에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다. 주목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 둘은 자꾸 엮이지만 감정은 꼬여만 가고 둘 사이의 어색함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츤데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채로 중학생 시절이 그렇게 끝나버린다. 그 이후 어른이 된 남자 이츠키는 중학생 시절의 여자 이츠키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모습의 와타나베 히로코를 만나 단번에 사랑에 빠진다. 둘은 결혼까지 약속하는 관계로 발전하지만 이츠키는 설산에서 조난을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만다. 혼자 남은 히로코는 사체조차 찾지 못한 이 죽음을 쉬이 받아들일 수 없고 중학교 졸업 앨범에서 이츠키의 옛 주소를 찾아내 마치 기도문을 올리듯 편지를 띄운다. 이 편지가 동명이인인 여자 이츠키에게로 배달되면서 두 여자의 기묘한 펜팔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얼음 속에 꽁꽁 묻혀 있었던 달콤 씁쓸한 비밀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남자 이츠키라는 공통 분모를 중심으로 히로코와 여자 이츠키는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각자의 진실들을 마주한다. 히로코는 자신이 그저 여자 이츠키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랑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슬픔과 질투를 느낀다. 여자 이츠키는 남자 이츠키의 존재조차 잊고 있었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는 과정에서 점점 자신의 망각된 마음들이 소환되는 것을 본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둘러싼 트라우마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츠키의 주변 인물들 역시 많은 속사정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었음이 발견된다. 이와이 슌지 감독은 모든 인물들이 갖고 있는 비밀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조명한다. 이 진실의 규명 작업은 이츠키의 목숨을 앗아간 설산을 향해 히로코가 오겐키 데스까를 외치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룬다. 히로코가 하늘에 보내는 주문과도 같은 이 안부 인사는 히로코 자신은 물론 히로코를 짝사랑하는 아키바 선배 그리고 히로코와의 편지를 통해 과거의 자신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된 여자 이츠키에게도 가닿는다. 설산 장면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단번에 폭발시키는 명장면이다. 꽁꽁 얼어있는 설산은 우리의 인생이다. 이 안에 우리의 과거가 마치 얼음 속 잠자리처럼 박제돼 있다. 많은 부분들이 설명되지 않고 해명되지 않은 채 그저 얼어있다. 이 기억 위를 덮는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얼음 위에는 눈이 덮이듯 시간이 덮인다.
이 과정에서 기억은 왜곡되고 망각되고 편집된다. 그러기에 평소에는 얼음 속 잠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빛의 순간이 오게 마련이다. 히로코가 설산을 향해 이츠키의 안부를 물었던 때는 해돋이 시간이었다. 태양빛이 눈과 얼음에 닿아 그들을 녹일 때 비로소 우리는 얼음 속 잠자리를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는 해명과 규명의 시간인 동시에 힐링의 시간이며 물음표인 채로 묻히고 망각됐던 수많은 과거들이 느낌표로 바뀌는 절정의 순간이다. 얼음과 눈이 녹는 건 그저 행복하기만 한 과정은 아니다. 이 과정은 고통과 슬픔을 수반한다. 상온으로 나온 잠자리의 사체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부패를 시작할 것이고 우리는 그 잠자리를 이제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예이츠의 시가 노래했듯 지나간, 지나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직면하며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다음으로 흘러간다. 얼음과 눈과 빛의 노래를 부르면서 과거와 미래의 나 자신에게 때때로 안부 인사를 띄우면서 그렇게. 우리의 호우 시절.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조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씨입니다. 연말 잘 보내셨어요? 네, 저희 2021년이 밝았죠. 그렇죠. 저희 무슨 네. 해죠? 신축년인가요? 이제 올해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물론 저는. 뭐 네. 구정이 지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거 잘 따지세요? 언젠가부터 네. 막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저는 네. 아직도 그걸 잘 몰라요. 아, 네. 그 순서를 뭐라고 하지? 그 12지 간지인가? 예, 그거 잘 맞아요. 몰라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냥 올해는 무슨 해인가 보다. 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그냥 뭐 있어서. 띠 정도 올해는 음. 소띠 해고 뭐 음. 그런 정도. 음, 네. 어떻게 조쿠나 선생님은 그 지난 연말 뭐 어떻게 보내셨어요? 조금 더 찌질하게 보낸 것 같아요. 찌질하게요? 네. 아, 평소보다 더 찌질하게요? 저도 뭐 그럴 줄 몰랐는데 네. 더 찌질해지더라고요. 아, 원우 씨는요? 저는 뭐 찌질하다 할까 차분하게 보낸 것 같아요.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되게 그냥. 좋은 단어가 있었네요. 올해 겨울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춥지도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저희 막 2018년인가 그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네, 맞아요. 온갖 것들이 얼어붙는 겨울이었는데 작년하고 2020년 그 다음에 이제 뭐 2021년은 이제 막 밝았지만 네. 그렇게까지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조쿠나 씨는 눈 좋아하세요? 눈을 되게 스키장에서만 좋아하고요. 되게 극혐하는 표정 지으시는데 지금. 아니 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네. 막 뭐 질척거리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운전하고 이럴 때 불편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운전할 때 좀 아무래도 확실하게 좀 힘들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눈사람을 막 스노우볼을 만들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네. 그 스키장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좋아합니다. 스노우보드 아, 타는 거 그 좋아해요. 올해는 근데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네, 올해는 원래 시즌권도 끊었었어요. 끊었다가 네. 환불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 피해가 막심한 뭔가. 뭐 돈이 뭐 수수료가 붙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그 기대하신 게 있을 텐데 시즌권을 네. 끊었을 때는. 근데 뭐 거기서도 찌질해가지고 네. 주로 혼자 타고 이러니까 요새 그 찌질함이라는 단어에 되게 약간 꽂혀 계신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뒤늦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왜 눈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냐면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한 영화가 이 눈의 그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한 영화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드디어 우리 댓글의 그 리퀘스트를 받아서 바로 착수했죠. 이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원래 하던 걸 걷어치웠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성실하게. 네, 영화도 같이 막 보고 네, 같이 2시간 보고. 반짜리 영화를 그게 2시간 40분이었나? 아, 되게 길어요. 그걸 저희가 같이 봤는데도 음. 댓글이 달리는 걸 보고 바로 돌려. 유턴. 바로 그 선회해서 네. 지금 이 영화를 준비했죠. 어떤 영화인가요? 러브레터라고 해서 네.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점 네임드 영화를 지금 건들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점점 겁대가리를 상실하고 점점 더 어려운 도전에 지금 착수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래도 즐거운 작업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러브레터는 좀 부담이 되는 게 네. 워낙 많은 분들이 맞아요. 이미 보셨고 음. 근데 또 제가 공언한 바로는 저는 네. 뭐 평을 보지 않겠다. 뭐 분석글을 보지 않겠다. 아, 이미 않고 기존에 있다. 나와 예, 있는. 예. 그렇죠. 저희만의 어떤 또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보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안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러브레터는 되게 보면서 음. 영화를 몇 번 보면서 네. 이거 내가 너무 잘못 해석하면 어. 어떡하지? 음. 그러니까 좀 봐야 되나 이런 그 근데 유혹이 있었어요. 조제 때도 똑같은데 음. 조제 때는 그래도 되게 자신만의 길을 잘 걸어가셨잖아요. 네, 잘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약간의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네. 조금 제가 야속하게 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아, 네, 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조제 때의 제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의 친해오는 네. 진짜 인생 캐릭터가 된 것 같아요. 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면 음. 이 호우 시절에는 방송이 저희들 두 사람에게도 지금 얼마나 좋은 그렇죠.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일본 문화를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물론 네네. 되게 그 네임드 영화들이긴 해요. 네. 근데 이 영화 안에 있는 여백들이 보여주는 의미들이 되게 상당하다. 아, 그 러브레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러브레터뿐이 아니라 나 그 일본 영화 특유의, 1년에. 네네. 물론 저희가 지금 다룬 작품 두 작품이 다 너무 명작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정서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음. 그동안 조금 터부시했었거든요, 저는.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음미하기 좋은 영화들이 네네. 있구나. 음. 운 좋게 얻어 걸린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번 작품도 저희가 러브레터를 또 같이 봤잖아요. 네. 우리가 언제나 그렇듯이. 러브레터를 같이 볼 땐 좀 그렇더라. 근데 근데 이 러브레터 얘기 좀 하면 네. 사실 저는 이 영화 처음에 좀 우리 기억나요? 처음에 막 보다가 음. 이거 뭔 소리야 하면서 그렇지. 이해 잘 맞아요. 못했잖아. 아니 정말 저도 그러니까 보셨었죠. 나왔을 때. 봤죠. 이거 워낙 유명했던 네. 영화니까. 저도 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랑은 또 달라요. 뭐 8월의 크리스마스나 그치. 조제를 다시 볼 때 느낌과는 달리 이거는 진짜 정말 처음 보는 느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네. 기억이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싶었어요. 내가 이 영화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예 그냥 흔적이 없더라고요. 똑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 아까도 그래도 나왔지만 동명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 영화 봤는데 동명인 기억 못하면 안 본 거 다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조쿠나 선생님도 그렇고 동명인 에피소드를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저랑 원우 씨가 영화를 그래서 보다가 갑자기 멈춰놓고 네. 그 토론을 갑자기 했죠. 네, 이거 도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왜 똑같이 생긴 애가 그런 저희가 나름대로 해프닝도 있었는데 맞아요. 네.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당시의 어떤 분위기나 음. 생각나세요 혹시? 이 영화가 뭐 몇 월에 개봉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제 학창 시절에 개봉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약간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좀 반드시 봐야 하는 영화. 그 실례지만 조쿠나 선생님은 그 학교가 네. 공학이었나요? 남녀공학이었죠. 합반이었나요? 합반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또 나눠져 있는 데서 오는 또 그런 애틋함이 있는데. 애틋함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네. 여자반 그 점심시간 되기 전에 네. 배식차가 오잖아요. 네네. 남자애들이 그 몰래 나가서 여자반 거 반찬을 다 뺏어 먹었던 기억만 나요. 애틋함은 없어요. 근데 처먹기 바빴지. 우리 두 사람이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사귀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치. 정정할게요. 나만 없었어. 나만 그 닭다리를 그렇게 있잖아. 먹었네. 그러니까 분반이어도 막 그치. 이렇게 연애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있지. 그 관련된 에피소드는 혹시 없었어요? 러브레터랑 관련된 생각나는 거? 그냥 뭐 우리 학교에서 제일 퀸카가 누군지 네. 뭐 그런 거 남자애들은 꼭 음. 그 자기랑 상관도 없는데 되게 진지하게 싸움 제일 잘하는 애 무조건 뽑고 네. 그 군대 가도 전 군에서 제일 이쁜 여자 다 있잖아. 각 부대마다 그런 거랑 동일한 거지 뭐. 나랑 뭐 접점은 없었어요. 네. 왜 여쭤봤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남녀 합반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훨씬 더 아무래도 접촉이 많은 이제 이성 간에 접촉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네. 이 러브레터가 개봉했을 때가 아마 그러니까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제 새학년이 가기 전에 그 구간 있잖아요. 그나마 제일 여유가 있는 구간. 네. 그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들 이제 크리스마스 무드 같은 것도 좀 엮였던 것 같고 맞아요. 어떤 그 흐름이 있었냐면 이 러브레터를 같이 보면 그러면은 그거는 서로 둘이 좋아하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썸을 확인하는 그렇죠. 시그널이구나. 그러니까 너 나랑 러브레터 보러 갈래? 맞아. 라고 하면 이건 데이트 신청인 거예요. 원호 씨는 뭐 있었나 봐요? 저는 집에서
혼자서 봤고 저도 학창 시절에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이유가 없었구나.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거기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그게 되게 좋아 보이긴 했거든요. 맞아요. 되게 너무 로맨틱하고 약간 이거 비슷한 느낌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영화 중에 냉정과 열정 사이 아 맞아. 그건 이제 저희가 성인이 되고 좀 더 네, 지나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러브 액츄얼리 아 맞아요. 이런 영화들을 같이 보는 사이는 맞아요. 조금 서로에게는 맞아요. 인증이 되는 관계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러브레터 보러 갈래라고 하는 질문 안에 너무 많은 게 들어 있는 그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중의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겹겹이 쌓여 있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사물함에 티켓을 넣어 놓는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관물대라고 얘기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런 단어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고요. 사물함에서 이제 그거를 넣어놓고 그 티켓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극장 너무 앞에서. 로맨틱하다. 너무 로맨틱하죠. 진짜. 그때 10대니까 어쩌면 또 가능했을 수도 맞아요.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성들을 저는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영화여서 사실은 저희 러브레터를 이제 달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 요청해주신 댓글이 달리고 네. 나서 저희가 바로 그 작업에 착수하고 지금 녹음하기까지 한 뭐 2주에서 3주? 그렇죠. 네. 정말 러브레터라는 영화에 저도 되게 푹 빠져 있는 그런 행복한 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다뤘던 영화들이 좀 잔잔하고 네, 좀 밋밋한 영화들인 것 같다라는 첫 인상이 저희가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보고 나면 늘 하는 얘기인데 이게 저희가 진짜로 느끼는 얘기인데 너무 관성적인 언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되게 네. 다이나믹하고 네. 굉장히 맞아요. 진짠데. 파동이 있는 영화다 네. 이런 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러브레터는 심지어 재밌어요. 맞아요.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그냥 보셔도 되게 그 대중적인 영화다라는 게 네. 느껴져요. 물론 그러니까- 이전 영화들도 그렇지만 맞아요. 그 뭔가를 알아간다는 게 함정이 될 때도 있는데 네. 저는 사실 이와이 슌지 감독 영화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와이 슌지 감독이 사실은 이제 TV 드라마로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일본 전문가. 네.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그냥 관심이 많은 정도인데 네. 그래서 이와이 슌지 감독이 이제 최근에도 한 뭐 5, 6년 전에도 드라마도 이제 했었고 그러니까 드라마 극본을 쓰던 사람이에요? 연출을 하던 사람이에요? 연출을 하던 분인 아. 거죠. 극본도 물론 본인이 각본도 쓰시고 네네네.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유명한 작품이 있거든요. 쏘아올린 불꽃 위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였나? 뭐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러브레터라는 이 영화도 처음에 시작할 때 후지 텔레비전이라는 자막이 나와요. 그러니까 후지 텔레비전에서 뭔가 이제 좀 파워링을 했던 거죠. 어떤 투자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와이 슌지 감독 영화를 저는 뭐 하나와 앨리스라든지 근데 네. 심지어 그것도 되게 명작이죠. 그렇죠. 그것도 뭐 언젠가 저희가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와이 슌지 영화만 그 특별전 느낌으로 이제 이와이 슌지 감독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이와이 슌지 감독 영화를 특별전을 상영을 하면 그걸 제가 또 가서 하루에 3편을 보는 거예요, 영화를. 진짜 강행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까지 하면서까지 제가 이와이 슌지 감독을 이렇게 뭐 쫓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 생긴 일종의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그분에 대한 판단이 생기잖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판단은 이와이 슌지 감독 영화는 영상미는 정말 끝판왕이다. 이 사람의 영상미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정말 쉽지 않다. 그런데 스토리의 측면, 어떤 각본의 측면에서는 그 영상미와 비교한다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보다 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다든지. 그다음에 스토리가 약간 용두사미식으로 되는 경우가 좀 몇 개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렇죠. 뭔가 그런 A 콜 B다 식으로 가지 않는 그런 진행에서 오는 물론 매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왕가희 감독에 대한 저의 판단과도 좀 비슷한데 그렇죠. 약간 난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난해함이 이제 좀 탐구할 가치가 있는 난해함인지 아니면은 그냥 겉멋인지 뭐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갈림길에서 제가 사실은 뭐 이쪽으로 간 적도 있고 뭐 겉멋 방향으로 간 적도 있고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 러브레터라는 작품을 다시 봤을 때에는 그런 저의 판단이 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번 러브레터라는 영화는 각본 자체도 너무 테트리스처럼 딱딱 맞춰져 있고 맞아. 너무나 논리 정연함까지 느껴질 정도로 빈 곳 없이. 근데 우리가 러브레터를 안 봤을 리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네. 우리의 지난 날이 이걸 어쩌면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의무감으로 봤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건 뭐 저희가 8월의 크리스마스라든지 그쵸? 네. 뭐 반복됐었던 얘기 이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저도 비슷하게 되게 동의하는 게 제가 네. 원우 씨한테 이야기를 뭐 이미 사담으로 한번 했지만 그
축구 선수 데이빗 베컴 있잖아요. 네. 너무 잘생긴 축구 선수인데 이 사람 네. 셀럽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축구 모르시는 분들도 다 알아요. 네. 이 사람 뭐 헐리우드 배우만큼 잘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생기고 뭐 킥이 되게 좋다. 음. 엄청 슛을 잘 쏜다. 음. 뭐 요 정도로 이 사람을 되게 거의 원툴 플레이어로 생각하는데 네. 전 이와이 슌주 요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베컴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어. 실제로 데이빗 베컴은 되게 활동량도 음. 박지성 씨의 버금갈 만큼 많대요. 네. 그리고 되게 열심히 뛰는 선수인데 음. 그냥 사람들이 순전히 잘생겼다는 이유로 이 사람의 실력을 어찌 보면 이제 좀 폄하하는 오히려 네, 그런 대중적 이미지가 있는 거죠. 네. 이와이 슌지가 보여주는 그 영상미가 너무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같이 보고 나서도 네. 이 영화가 95년작이면 그렇지. 뭐 94년, 뭐 95년 초 이렇게 네.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와 이제 지금 봐도 음. 손색이 없어요. 전혀 촬영 없어요. 기법이 전혀. 그냥 뭐 거의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한 것 같고 심지어 저는 의상이나 복장 같은 경우도 네. 물론 약간의 시간의 흐름은 느껴지지만 헤어스타일 같은 네. 데서 그러나 그 시대 때 동류의 영화들이나 네. 그 시대 때 이 드라마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세련되고 맞습니다. 감각적이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근데 이 영상미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서사의 탄탄함이 가려져 있었구나. 제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와이 슌지 감독 영화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네. 개인적으로 들게 만들었던 그런 계기를 제공한 그렇죠. 이 작품 러브레터 속으로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의 호우 시절